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확진자를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어디까지 얼마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화장품 업종이 11월만 한 달 동안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연초 흐름과는 좀 사뭇 달랐죠. 11월만 평균 주가가 39% 상승을 했는데 최근 향후 업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1월에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상당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6% 올랐고 코스맥스는 40%, LG생활건강은 35%, 한국콜마는 19% 정도 올랐는데 동일 기간 5% 정도 상승한 코스피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웃퍼폼했습니다. 연중 내내 하락하던 화장품 업종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소비 저하의 핵심 원인이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고 11월 동안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되짚어 놓고 보면 중국은 1분기에 베이징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고 2분기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상해 지역을 봉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간헐적 봉쇄가 나타나면서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소비 지표가 내내 부진했습니다. 3분기 화장품 누적 소매 판매가 1%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전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020년에 화장품 소매 판매가 9.5% 성장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축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향 수출도 22% 감소했고요. 면세 판매 또한 전년 동기비 1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이제 업종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흐름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수요 부진의 직격탄에 맞았던 화장품의 수요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가 현재 상당히 먼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을 하나하나 짚어봐 드리면 중국의 흡입형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고 주요 지역 도시 곳곳에 이제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 될 거라는 루머가 나타나고 실제로 중국 방역 당국의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개 조치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지금 서서히 리오프닝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업종 주가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리오프닝이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고자 했는데요. 우선 리오프닝의 시점과 속도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화이자 백신을 노령층 분들께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리오프닝이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2차 백신을 접종을 맞고 나서 빠르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1년이 넘은 지난 9월에서야 이제 실외만 의무 착용 해제가 발표됐고요.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내년 1월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변화는 외부 활동의 정상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범위 축소 등이 중요했습니다. 수요는 실제로 백신을 맞기 시작했던 2021년 4월부터 연말까지 보면 전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 12% 증가했는데 천천히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 코로나 발생 이전에 90% 정도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면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었던 온라인 구매가 감소하고 오프라인은 당연히 증가됐을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중에서 인터넷 구매는 하락했고 모바일은 여전히 강세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 수요가 회복되기 전부터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기 한 달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접종 후에 이제 3개월 접종이 시작한 후 3개월까지 주가는 상당히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주가는 결국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코스피 대비 상당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결국엔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는 결국 3개월 정도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실적과 함께 동조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보면 리오프닝은 우리나라 분명 단계적으로 진행됐고요. 업종 주가는 수요가 회복되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접어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적과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영향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흐름을 이제 예상해 보면 내년 1월 말까지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중국의 방역 당국의 목표대로 높이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은 아무튼 1월 말까지 취약계층을 이제 접종률 높이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발표했던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구간일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리오프닝까지는 전개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중국 내 제한적인 리오프닝 정도까지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고조가 되면서 업종이 사실 무차별적으로 시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40%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내 리오프닝에 국한돼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매출이 있는 대형주, 사실 피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중국 브랜드에게 수주를 받는 ODM 기업, 그리고 대형사의 수주를 받고 있는 용기 기업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합리적 투자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다가 제가 주요 기업의 이제 중국 노출도를 이제 반영해 놨고요. 브랜드 기준으로는 중국 비중이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가장 높고요. 70% 가까이 되고 이제 애경산업이 66% 되고요. LG생활건강이 57% 정도 됩니다. 해당 기업들이 이제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이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 관심도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DM 기준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가장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주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CNC 인터내셔널도 두 자릿수 가까이 기여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의 경우에는 대형사 비중이 연우가 높은 편입니다. 대형사가 2022년 연중 재고를 보수적으로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지 소비가 계속 개선된다면 리스타킹 수요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의 법인도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은 좀 견조한 매출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의 리스타킹에 따라서 연우도 이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에 동조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실적이 결국 좋아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확진자를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빠르면 2분기 정도부터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지표는 2분기부터 기저가 사실 크기 때문에 산업지표는 2분기부터 바텀아웃 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도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방향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태를 좀 고려해 본다면 중국의 고객사들이 가장 빠르게 시장의 환경을 대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ODM 기업의 매출이 보다 가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는 이제 산업 자체에
가 이제 2분기부터 바텀아웃 할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산업 규모는 2분기부터 나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더 소비자 중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산업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다만 이제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 구도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 구도를 봤을 때 마냥 이제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관공제에서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글로벌 업체와 중국 브랜드 업체들이 상당히 점유율을 개인했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사실은 조금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텀아웃 했지만 그 시장에 이제 늘어나는 총량이 다 우리나라 업체들만이 향유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있을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모든 브랜드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면서 늘어나는 시장을 점유하려고 상당히 강렬한 이제 마케팅 활동들을 펼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구도 영향으로 현재 실적 추정치에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개선치가 상당히 좀 반영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브랜드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정도가 높은 기업 정도로 압축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는 LG생활건강이 이제 해당 이제 내용에 이제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LG생활건강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M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중국 고객사의 수주량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됐을 거고요. 원부자재 부담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중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의 이제 소비 상황을 워낙 더 잘 알았을 거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가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거나 또는 단납기 오더를 주면서 ODM 업체들의 이제 영업 상황을 사실은 악화시켰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콜마 같은 경우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2022년 중국 매출을 전년 수준으로 지켰고요. 대신에 이제 손실폭이 2배로 확대됐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022년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5% 수준 감소할 거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진 측면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소비가 개선되는 상황이면 고객사의 수주가 이제 재고 리스타킹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히 이익단에서는 크게 날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중국의 소비가 나아지는 환경이 나타날 시 고객사의 발주량 증가, 레버리지 효과 확대 때문에 브랜드보다는 ODM 업체들의 손익 개선 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브랜드의 경우에는 산업은 개선되는 건 맞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브랜드의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 실적 가시성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요의 즉각적인 개선 측면과 이익단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ODM 업태가 긍정적이며 거기에서는 중국의 탄탄한 고객사를 가진 코스맥스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어디까지 얼마나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화장품 업종의 투자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